나도 모르게 진례사정을 해버렸다. 술 먹고 일을 버렸는데 그렇게 또 약을 먹고 또 술을 먹고서 이게 우리가 그냥 피임약 한 통, 한 달치를 그냥 한꺼번에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은밀한 고민에 해결해줄게. 연애와 성. 오늘의 은밀한 사연은 사후피임약에 대해 무지한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28살 남자입니다. 지난번에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다가 콘돔이 찢어져서 사후 피임약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술 마시고 콘돔 없이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지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빌내 사정을 해버렸네요. 여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사후 피임약 먹어도 돼 라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여자친구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1년에 사후 피임약을 몇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차라리 사후 피임약을 자주 먹을 바엔 사전 피임약을 먹는 게 더 안전할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나중에 임신은 안 되는 거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후 피임약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여자친구 의견에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번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8살 남자분이 너무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잘 그렇지 않아? 모르겠대요. 네. 아니 그래도 이 관계를 하려면 사실 피임률이 높은 뭔가 피임법을 미리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쵸, 알고 해야 안타까운데. 되는데. 근데 여자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 근데 이제 내가 임신을 지금 현재 원하지 않아. 네.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거죠. 없잖아.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자친구는 사업피임 먹을 수밖에 없고 근데 남자친구는 건강이 또 걱정되고 뭐 이런. 저는 약간 그런 모습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면서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면은 관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진례사정을 해버렸다. 저도 모르 질내 술 때문에 생기는 아기들이 많죠. 그리고 그 지금 28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당시 성교육이 그 당시 성교육이 이렇게 피임에 대해서 딥하게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어요. 이게 책임 교육이 안 돼서 그래. 네. 이 성관계라는 게 쾌락뿐이 아니라 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저희가 해드리면 되죠. 맞아요. 네. 우선 지금 이 남자분은 사전 피임약하고 사후 피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네.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네, 일단 사후 피임약은 말 그대로 일 끝난 후, 그러니까 성관계 후에 응급 상황에서 먹는 거라서 응급 피임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후 피임약은 보통 일반 사전 피임약의 호르몬 농도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이 꼭 필요한 피임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관계 후에 지나고 났더니 피임을 못했고 가임기한 이럴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전 피임약은 일 전에, 이름도 참 잘 지었네요. 사전 피임약, 일 하기 전에. 경구 피임약이라고도 그렇지, 하죠. 경구 네. 피임약. 먹는 피임약을 미리미리 사전에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서 그냥 계속 먹으면서 피임률을 99% 이상 유지하게 되거든요. 99%요? 네, 피임률 굉장히 높아요. 네. 병원에서 처방받는 전문 의약품도 있고 이거는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그 두 개가? 호르몬이 그러니까 두 가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그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게 사전 피임약인데 네. 이 프로게스테론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뭐 야즈나 야스민, 클레라 이 세 가지만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피임을 원한다면 꼭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그렇진 거예요? 않아요. 그냥 일반 의약품도 피임률은 비슷한데 일반 의약품을 먹다가 뭐 여드름이 나거나 살찌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전문 의약품으로 이제 처방을 받으러 오는 항상 경우가 이제 있는 PI에 거죠. 적혀 있죠. 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시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네, PI에 맞아요. 적혀 있죠. 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사후 피임약은 무조건 산부인과에서만 처방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뭐 일반 내과나 사실 응급실에 많이 와요. 저희 응급실이요? 당직 서고 있을 때 새벽에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맞아. 새벽 2, 3시 이럴 때 그러니까. 오지. 병원이 안 그치. 열렸으니까. 응급실 오는 경우 있죠. 한 시간이라도 빨리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맞아요. 현명한 거예요. 아 그래요?
사후 피임약의 그 피임률은 얼마나 돼요? 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사후 피임약의 피임률이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어느 한 지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다 지인이래. 맨날 지인이래. 맨날 친구 얘기래. 아는 사람 이야기, 제가 아는 사람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그 지인이 결혼하고 관계를 하고 나서 아직은 일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좀 걱정돼가지고 사후 피임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임신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피임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피임률이 높은데 100%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임률이 떨어져. 근데 이 사후 피임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72시간 내에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5일 이내, 120시간 이내에 먹어도 되는 약이 있어요. 두 가지 성분의 약이 있거든요. 근데 24시간 이내에 먹으면 보통 99%, 100%는 없어요. 먹으려면 빨리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응급실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사후 피임약을 먹고도 생긴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영향이 크게 없을까요? 네, 이 호르몬 성분이 태아한테 크게 뭐 기형을 유발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응급피임약을 먹고 임신이 되었다. 그래도 출산은 가능합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근데 진례사정을 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후 피임약을 먹으면 혈전의 위험성이 있다. 뭐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사후 피임약을 먹어서라기보다 이제 그 경구 피임약에 들어있는 호르몬 성분이 혈전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요즘에 사전 경구 피임약도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은 금기시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거든요. 혈전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잘 따져봐야지. 항상 무슨 약을 먹을 때는 리스크와 베네핏을 항상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사후 피임약을 자주 먹어도 불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사후 피임약을 많이 먹는다고 불임이 되고 이건 아닌데 고농축의 호르몬제를 먹으니까 당연히 내 생리주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생리주기가 꼬이고 배란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배란이 잘 안 되니까 임신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용하면 안 되죠. 사실은 미리 사전 피임약을 먹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안전합니다. 사후 피임약을 먹고서 부정출혈이 없을 수도 있나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드리는 게 사후 피임약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많이 물어보잖아요. 일단 고농축의 호르몬제는 속을 좀 미식거리게 해요. 그래서 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4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내에 토했다. 그럼 다시 먹어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그 사후 피임약을 먹은 날은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술 먹으면 또 토할 수 있잖아요. 술 먹고 일을 버렸는데 그렇게 또 약을 먹고 또 술을 먹고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호르몬 폭탄이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호르몬이 교란이 생기면서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출혈. 질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생리주기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저지르고 나서 사후 피임약을 또 먹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일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 사후 피임약 효과가 다음 날까지 갈까요? 아니에요. 사후 또 먹어야 피임약은 돼요? 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사후 피임약은 일단 내가 딱 처음에 일을 저지른 그거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며칠 지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관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응급 피임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후 피임약은 생리주기 한 주기 한 번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 진짜요? 네, 그래서 꼭 피임에 유의를 해야 하고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구리루프, 응급 루프가 있어요. 진짜요? 응급 피임 약이 아니라 응급 루프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응급 루프가 의외로 피임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100%에 가깝게. 구리로 된 루프 염증 반응을 이용해서 착상도 방해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성관계 후에 일주일까지는 넣을 수가 있어요. 사후 피임 목적으로. 이 사연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지식인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 사후 피임약을 먹었다. 근데 오늘 또 진례사정을 했다. 또 먹어야 하냐. 근데 그치. 먹을 수가 없는 거네요, 아예. 그렇죠. 근데 병원에 가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A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어? 근데 또 A 병원에 가면 안 주니까 B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그걸 걸러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게 우리가 그냥 피임약 한 통, 한 달치를 그냥 한꺼번에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배 되는 거를 2번씩 먹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이 완전히 엉켜버려서 정말 나중에 임신을 원할 때 못할 수 있는 거지. 생리불순도 생기고 배란이 잘 안 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건 좋은데 어떻게 피임을 예방하는지를 알고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과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성관계 후에 정말 지나고 났는데 너무 위험한 시기였고
내가 정말 피임을 못했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을 때 먹는 게 사후 피임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미리 사전 피임약을 먹거나 뭐 자궁내 장치를 한다거나 또 콘돔 사용을 한다거나 미리 피임에 유의해서 성관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의 고민은 해결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사연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섹시하게 연애하세요, 여러분. 안녕.